국영과 전사, 영도자와 인민 사이의 사랑과 충성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 위에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뜻깊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원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불러주시며 영생의 언덕 위에 내세워주신 우리 당의 혁명 전우들, 우리 이제 그들의 값높은 생이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도 영생하는 그 삶이 무엇으로 하여 빛나고 있는가를 세상에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넘박가리는 조상리로부터 남종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우리 농촌 처녀들과 요인들을 보자비꾼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오빠들과 남편들은 다 전선에 나가고 우리 여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랑을 보내줄 사람은 오직 우리들밖에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기의 맹폭벽 속에서도 보탑을 굳게 잡고 싸웠습니다. 농장원으로부터 관리위원장,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도농촌 경리위원회 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일꾼, 도당 책임비서, 내각 부총리로 성장한 김라키 동지. 하다면 그의 값높은 삶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여기는 평안남도 개천시 준형리입니다. 우리 농장 이름은 봉화협동 농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김라키 동지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김라키 동지가 천여 때 보자비 운동을 잘해서 많은 애국미를 나라에 바친 것으로 해서 52년에 진행된 농민여성자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농민여성자회의에 참가한 김라키 동지를 만나주시고 천의 몸으로 보자비를 해서 많은 애국미를 바친 그 소행을 시사해 주시면서 전시 조건에 맞게 혼자서 한가하고 있지 말고 충령이나 사람들을 모아서 품앗이방 같은 걸 조직할 때 일단 이런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이 가르치심을 받고 김라키 동지는 고향에 내려가서 전사사 피살자 가족 18세대로 협동조합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첫 봉화를 둔 농장이라고 하여 우리 농장을 봉화농업협동조합이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조국기방 전쟁 시기 18살 처녀의 몸으로 보탑을 잡고 식량증산에 앞장에 섰던 김라키 동지. 적들의 폭격으로 무참히 파괴된 전시 조건에서 어쩌면 연약하면서도 자그마한 농촌 처녀가 그리도 강한 힘을 분출시킬 수 있었는지. 그것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엄혹한 환경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이 고장은 물이 없어 피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던 탓에 피약거리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고장 농민들은 해방 후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난생 처음 자기 땅을 분여받게 되었고 또 첫해 농사를 지은 기쁨을 안고 수령님의 운동에 보답하기 위하여 애국미를 나라에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밖에 바칠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라키 동지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농민들이 어떻게 나라에 피를 바치겠는가 하면서 농사지은 피를 가지고 자그마한 양의 벼를 바꿔서 나라에 바쳤답니다. 그것이 마음이 걸려 이 고장 농민들은 자체로 관계공사를 시작하자고 글귀하였으며 총총강물을 끌어올려 피약골을 적실 관계공사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고장을 현지지도 하시던 어보이 시령님께서는 자체로 관계공사를 시작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1947년도 5월 4일 이른 새벽에 절골 관계공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공사장을 찾아주신 어보이 시령님께서는 공사 형편을 알아보시고 무엇이 부족되는가고 하나하나 물어주시면서 자신께서 부족되는 노력과 자재 기술을 다 보장해 주겠으니 하루빨리 관계공사를 완공하야겠다고 크게 고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당시 농민들의 점심 밥보자기가 걸려있던 뽕나무인데 어보이 시령님께서는 뽕나무 가지에 걸려있던 농민들의 점심 밥보자기를 친히 풀어보셨습니다. 풀어보니까 실제 피범복이라는 게 피란 게 수수보다도 더 먹기 힘든 작물이니까 망에 탁에서 가루낸 걸 벗어가지고 뭉굴에서 이렇게 겨우 익힌 작물 덩어리였습니다. 시령님께서 그걸 풀어보시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셔서 앞으로 관계공사가 완공되면 여러분의 점심밥이 모두 이 밥으로 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 자신께서 꼭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은덕에 보답하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한 여기 피앗골의 애국 농민들 속에는 김락희 동지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수령님 찾아주신 이 땅, 이 제도를 아름답게 갖고 가자며 새로운 논에서 밭가리의 노래를 그리도 구성지게 부르던 김락희 동지의 아버지였습니다. 주인된 새 땅엔 기쁨도 넘실넘실, 새로운 논에는 봄물결 출렁출렁.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하 데루와 한친들 묵이랴 밭가리 가세.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면 이 모든 행복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전쟁 3년간에 피로써 새겨안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치안대에서 고문을 받고 풀려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무슨 시체 같은 걸 끌고서 오더라니, 이거 누군가 하고 보니까 네 원장 김감룡이래 돼서 이거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정말 누군지도 모르겠고 사람도 형체기가 없었습니다. 네 원장 김감룡이가 내가 떳떳이 그 지절을 지키고 놈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죽는데, 그저 이렇게 죽는 걸 가족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또다시 정신이 나가서 5% 됐다가 보니까 이렇게 다 잡아맨 세로에서 그저 각을 떠가지고서는 산포 수로뚝에다가 보냈다고. 그게 바로 김락희 언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놈들은 2살 난 김락희 동지의 남동생을 총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당시 소년빨치산 대원이었던 김락희 동지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밤에 놈들의 고문으로 운신 못하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아버지가 최후를 마친 수로뚝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장군님이 계시고 우리 군대가 있는 한 네 놈들은 징벌을 면치 못한다. 우리 공화국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날부터 그는 전선을 적극 원호하는 길만이 아버지와 동생의 원수를 갚는 길이라는 것을 사교안고 전시식량 생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할 것을 맹세다지었습니다. 폭격이 심하면 밤부터 새벽까지 밭갈이를 하며 한 치의 땅도 묵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김락희 동지를 여성 보잡이 운동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시고, 이런 농무들이 있기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며 우리 당이 위력하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손길 아래 김락희 동지는 노력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1988년 3월 어느 날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 밑에 일꾼들의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모든 것이 긴장한 조건에서도 어떻게 하나 그해 영농 공정을 두 팀 없이 밀고 나갈 때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됐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부 일꾼들이 긴장한 전력 문제를 빗대고 영농 공정을 제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던 수령님께서는 김낙희 동지에게 그 전에 관리위원장을 할 때 전기로 물을 퍼서 냉상모를 키웠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그때 그는 수령님, 지금 저희들이 너무 호강하다 보니 물찌개를 칠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을 찌개로 길어서라도 모를 키우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지금 전우의 그 정신 그 기백은 어디에 가고 호강할 생각만 하는가고 동무들은 전우에 발휘한 그 투쟁 정신 그 일본새로 당면한 영농과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셨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곡창지대로 소문난 평원남도의 농업을 처녀 보잡이 출신인 김낙희 동무에게 맡기면 누구보다 이를 이약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시며 산간지대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일꾼, 분계연선지대의 농업지도 일꾼이 중임을 여기면 그를 평원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였던 1994년 6월 19일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을 찾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밭관수를 잘하여 알곡서출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던 김낙희 동지에게 당면한 농사일에서 애로되는 것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었습니다. 비료 문제가 걸려 있었지만 그는 애로되는 것이 없다고 진걸음을 많이 내서 기어이 풍작을 이룩하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눈빛만 보고도 그 마음을 헤아리는 다심한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금당리를 떠나신 후 한 일꾼에게 낙희 동무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필요이겠는데 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아무리 나라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에게 비료를 보내주자고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마지막 유훈으로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비료가 도착하던 날 김낙희 동지는 비료 더미를 부둥켜 안고 우리 장군님께서만은 험한 논두렁길을 걷지 않으시게 농사꾼의 본분을 다해가리라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저는 전 황해남도 도당위원장 김낙희 동지가 사업하는 기간 함께 운전수로서 일해왔습니다. 김낙희 동지는 황해남도 안에 기본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를 잘하는 것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실을 받던 거, 그 관철을 위해 피타는 노력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낙희 동지는 집에서 돼지 두엄을 내서 차에 이제 직접 마대에 싣고 이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농장들에 나가서 고를 째고 이제 함께 농장원들과 두어문도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위한 피타는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실제 연료한 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일꾼은 만세를 부르는 것보다 만짐을 지는 게 오늘날 닭에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시기야말로 우리 일꾼들이 앞장서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런 시기라는 거. 일꾼들이 몫을 할 때 대중이 따라서고 나라가 부흥해지고 농사가 이제 잘 된다는 거. 이렇게 늘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어 애써 일하는 김라키 동지를 두고 그는 수령님께서 내세워 주신 여성 일꾼의 한 사람인데 변함없이 당을 받들어 일을 잘하고 있다고, 그는 진짜 백의 혁명가이며 검열된 일꾼이라고 하시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처녀보자비로 소문났던 그는 우리 시대 여성혁명가의 전형이라고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김라키 동지는 80 나이를 눈앞에 두고 있던 2010년 6월 내각 부총리의 중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라키 동지를 몸 가까이 부르시고 처녀보자비가 부총리가 되었다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하시며 몸소 축배잔까지 찌어주셨습니다. 제가 30년 남아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부총리 하시던 때인데 심근경색이 갑자기 발작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어머니 모셔가겠다고, 지금 어머니 데려가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비료 수송 때문에 여기저기 전화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난 그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빨리 치료받고 다시 나와서 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는 라키는 살아도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장군님께서 농사 문제 때문에, 인민들 먹는 문제 때문에 그토록 가슴 아파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병원에 편안히 가서 누워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는 내가 죽어서 거름이 돼서 이 땅에 곡식 한 폭이 살찔 수 있다면 난 서슴없이 그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하의 그날로부터 오직 당을 따라 사회주의 전야를 지키며 감 높은 삶을 빛내인 김라키 동지. 그의 생은 단순한 신령꾼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은의 처녀관리위원장으로 사업할 때 많은 남자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찾아와서 이 청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려 싸우다 부상당해서 고향해온 아버지를 사랑하고 일생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나는 농사꾼으로서 쌀로서 조국을 지키고 너희들은 총대로서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늘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삼형제는 누구보다도 희망도 크고 포부도 크고 열렬했지만은 아들 삼형제가 다 조국보위 처소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손주들이 대학 입학 통지를 가지고 와서 쏘라고 할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도 조국이 있고야 가정도 행복도 희망도 있다고 하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다 조국보위 처소에 떠밀어 주었습니다. 이 땅을 그토록 사랑하고 한생 전하의 그날처럼 심장을 불태워온 김라키 동지. 오늘도 우리 당의 품속에서 용생하고 있는 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후손 만대의 행복이 꽃피기를 바란다면 이 땅을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받